나는 미국에서 유학했고 쭉 미국에 살고 있다. 대학 때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서 수년간 공부를 하고 왔다. 그때 여러 여성을 만나면서 독특한 취향이 생겼다. 성인이 된 이후 거의 엄마뻘 여성을 만났던 것 같다. 누구나 처음 경험하는 것은 낯설고 긴장되는 법하지만 나중에는 무뎌지게 마련이다. 지금도 내 취향에는 변함이 없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젊은 여성이 주는 신선한 에너지도 물론 좋다. 하지만 나이 든 여성이 주는 매력과는 차원이 다르다. 부모님은 사업을 하신다. 넉넉한 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빨리 영어를 익히기 위해 몇 가지 아르바이트는 해봤다. 첫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태권도장에서 일이 있었다. 관장님은 사모님과 열심히 도장을 운영했다. 매주 출석하던 한인 교회 집사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관장님의 사모님은 초기 상담을 진행했다. 사모님도 유단자이기 때문에 가끔 수업도 했다. 사모님은 여린 얼굴에 매우 활발한 성격이었다. 아이들의 승급 심사를 마친 어느 날 회식을 했다. 장소는 도장이었고 관장님은 속이 좋지 않아 먼저 집에 간다고 했다. 사모님, 나 이렇게 둘이 맥주를 마셨고 사모님은 내게 유학 생활이 어떤지 물어보셨다. 공부는 힘든데 시간을 쪼갰으니 보람차다고 대답했다. 사모님은 내가 믿음직하다고 생각했는지 부부가 같이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아이들 가르치느라 이 일을 관두고 싶어도 관둘 수 없다고 했다. 관장님은 집에서도 군림하는 전형적인 꼰대라고 하면서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적응을 잘하고 있으니 참고 산다면서 우는 것이었다. 사모님과 일주일에 2번 보는 게 다였는데 내 앞에서 울음보가 터진 이 상황이 참 난처했다. 나는 사모님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가만히 듣기만 하고 있었다. 40대 여성이 20대 청년에게 마음을 연 것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월급 주는 사장님의 부인이니 그 자리를 파하지도 못하겠고 참 난처했다.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많이 약하다. 내 앞에서 소리내서 우는 사모님을 작은 방에 데려다 주면서 우린 마음이 통하고 말았다. 그날 우린 하나가 되었다. 관장님은 침실에서도 참 이기적인데 나는 그렇지 않다며 오래 살고 볼 일이라며 수줍게 웃었다. 사모님은 그 뒤로 기회를 만들어서 나를 불렀고 다급한 불을 껐다. 내가 미국에서 2년 정도 살고 나니 방학 기간에 친구분들이 여행을 오셨다. 내가 미국에 있는 한 매년 찾아오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설렜다. 부모님, 영숙이, 아줌마 커플, 승연 아줌마까지 모두 5분이 오셨는데 모두 내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분들이다. 그중 승연 아줌마는 나를 색다른 표정으로 바라봤다. 그녀는 나를 보고 어릴 때는 키도 작고 엄마 꽁무니만 쫓아다니던 울보였는데 이렇게 미남으로 컸네. 너무 기특한 애라고 말씀하시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했다. 부모뻘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는 듯한 눈빛을 보내는 것이었다. 승연 아줌마는 대학 때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몇 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다.
남편이 살아계셨더라면 같이 여행 왔을 텐데 좋은 구경도 못하고 붓만 남기고 갔다며 서글퍼했다. 승현 이모는 젊은 시절에 잡지 모델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 미모는 50대가 된 지금도 여전했다. 단지 옅은 주름은 세월은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170cm의 키에 55 사이즈 몸매를 유지하고 있으니 부모님 일행 중에 가장 미모가 돋보였다. 어른들을 여행시켜드리면서 모처럼 나도 쉴 수 있었고 승현 아줌마가 시시때때로 나를 힐끗힐끗 보고 있다는 것을 캐치하고 있었다. 지난번 태권도 사모님과의 일이 떠올라 승현 아줌마가 내게 개인적인 시간을 갖자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응해줄 마음을 먹고 있었다. 하지만 승현 이모는 나를 훔쳐보기만 할 뿐 별다른 제스처를 취하지는 않았다. 귀국 하루 전 이모는 내게 수고했다며 악수나 하자며 오른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내 귀에 대고 여기에 중요한 정보가 있으니 여 혼자 봐라고 하며 곱게 접은 작은 쪽지를 줬다. 나는 얼른 쪽지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갔다. 쪽지에는 연락처와 이모가 머무는 호텔룸 번호가 있었다. 나는 얼른 전화를 걸었다. 승현 이모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고 자기는 아이들 만나고 며칠 있다가 한국에 간다고 했다. 그러니 시간 될 때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부모님 배웅 먼저 해드리고 식사하자고 했다. 부모님과 영숙이 아줌마 부부는 모두 한국으로 돌아가셨고 부랴부랴 승현 이모를 만나러 갔다. 승현 이모는 내 덕에 여행을 잘할 수 있었다고 하며 한 식당에서 불고기와 김치찌개를 사줬다. 여행의 피로는 매운 음식으로 푸는 거라고 좋아하는 승현 이모의 쿨한 모습에 반해버리고 말았다. 나는 여행 내내 나를 바라보던 승현 이모에게 용기 내서 말했다. 이모, 제가 이모 선물을 샀는데 이게 부피가 좀 커요. 제가 이모 방까지 갖다 드릴게요. 라고 운을 띄웠다. 여러분은 썰이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이모는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듯 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모와 수줍게 호텔에 들어갔고 이모를 위해 샀던 코트를 꺼내 입혀드렸다. 이모는 이거 내가 사고 싶었는데 망설였던 건데 어떻게 알고 샀어? 너 정말 센스 있다 하고 가볍게 안아줬다. 부모님과 투어 다닐 때 모레 갔을 때였다. 부모님과 친구분들에게 어울릴 만한 옷을 한 벌씩 샀고 공항에서 선물로 드렸다. 몰에서 승현 이모가 입어보고 망설이던 코트도 몰래 사놨다. 이모는 날씬하고 키가 크니 내가 산 코트를 멋지게 소화해냈다. 이모는 이대로 헤어지기 아쉽다며 맥주 한 잔 마시자고 했다.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면서 승현 이모가 먼저 어렵게 말을 꺼냈다. 이렇게 좋은 선물해 주니 내가 받고만 있을 수 없네. 너무 고마워. 내가 받기만 하는 성격은 아닌데 말야. 그런데 오늘 시간 되면 같이 있어 줄래라고 말이다. 나는 이모의 손을 잡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이모의 한을 밤새 풀어줬고 이모는 정말 건강한 남자를 만난 것 같다며 기뻐했다. 아쉽지만 이모는 아들을 만나러 가야 해서 다음날 헤어지게 됐다. 한동안 승현 이모와 종종 통화했다. 유학생활 중 학교에서 마음에 드는 대상은 없었다. 치열하게 공부한 결과 무사히 졸업했고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다. 엄마 동생인 외삼촌이 미국에서 살다가
이혼해서 따로 지내고 있다. 외숙모는 내가 유학 온 주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신다. 어릴 때 외숙모가 나를 잘 대해준 기억이 있다. 그런데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민을 간 것이었다. 아이들 뒷바라지 하면서 자영업을 했는데 외삼촌이 다른 여자를 알게 되어 이혼했다고 들었다. 외숙모는 피아노와 작곡, 레슨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내가 다니는 한인 교회 모임에서 모임을 하다가 얘 가족 얘기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외숙모를 아는 지인이 있었던 것이다. 그분이 외숙모 연락처를 줬고 나는 외숙모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다. 외숙모는 언제 한번 밥 먹자고 했고 그 약속도 잊은 채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됐다. 출근 날을 받고 집에 있을 때 외숙모에게 전화가 왔고 우린 드디어 만날 수 있었다. 내 취업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해 주셨다. 외숙모는 레슨은 관두고 사업을 한다고 했다. 외숙모는 많은 친정 조카도 많은데 나를 더 잘 챙겨주셨다. 외숙모와 미국에서 만나니 더 반갑다며 밥을 사줬다. 외숙모는 잘 살고 있었고 외삼촌과는 가끔 연락한다고 했다. 재혼은 하셨냐고 물었더니 사업하느라 바쁘고 결혼 생활은 이제 그만하고 싶다며 괜찮은 남자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웃어 보였다. 외삼촌은 총각 시절부터 직장을 진중하게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외삼촌은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도 직장을 쉽게 관뒀다고 했다. 그 때문에 생활이 어려웠을 때 아빠가 외삼촌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준 적도 있었다. 외삼촌이 기술을 배워 미국에 갈 때도 아빠가 목돈을 줬다. 외숙모는 그때 우리 부모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고 했다. 비록 외삼촌과는 헤어졌지만 우리 부모님은 가끔 생각난다고 했다. 외숙모는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었다. 나는 없다고 대답했더니 사업 파트너 중에 예쁜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다. 사진을 보여줬는데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외숙모가 더 예뻐요. 나는 젊은 여자는 관심 없어요. 라고 말했고 정말 그럼 내 취향은 어떤데? 저는 사실 나이 많은 사람이 더 끌리더라고요. 라고 말했다. 외숙모는 내 취향을 존중해 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외숙모는 그럼 주변에 좋은 이모가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고 나는 아는 분 말고 외숙모가 좋아요.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라고 했다. 외숙모는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내 뜻을 알아차리고 팔짱을 끼고 함께 계단에 올라갔다. 그리고 외숙모와 좋은 시간을 보냈다. 외숙모는 내게 어렸을 때 기억이 선한데 어느새 이렇게 매너 좋은 남자가 되어 나타나줘서 고마워라고 했다. 외숙모는 혼자 살면서 많은 유혹을 뿌리쳤다고 했다. 최근 한 남성과 짧게 교제하고 헤어졌다고 했다. 그때 마음을 쉽게 준 것 같아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외숙모의 등을 가볍게 쓸어주며 나는 외숙모에게 좋은 남자가 될 거예요. 힘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라고 했다. 외숙모는 그래, 내가 넌 믿을 수 있어 라며 손을 잡아줬다. 내가 만난 3명의 여성은 이렇게 마음이 넓고 따뜻했다. 작은 질투심도 보이지 않았다. 만나면서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았다. 나에게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왜 결혼을 안 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아직 결혼할 상대로 여겨지는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앞선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나이 많은 여성이 더 끌린다. 2달 뒤에 승현 이모가 여행을 오기로 했다. 승현 이모랑 쇼핑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겠다.